자, 이번 영상에서는 JSTL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TL이라 함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의 약자로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사용자 정의 태그인 커스텀 태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 그런 커스텀 태그들에 대한 표준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웹 개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위 커스텀 태그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손쉽게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진 형태의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되어지는 태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톰캣 설치와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일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은 다음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버전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지원되어지는 JSTL 버전에 따라서 적합한 버전을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가장 최신 버전인 1.2.3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면 될 것입니다. 각 버전에 따라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다운로드 눌러주게 되어지면 다운로드 페이지 나오게 되어지고, 요 아래쪽에 가보면 JAR이라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죠. 사실 자바 언어에서 JAR이라는 파일은 관련되어진 클래스들의 묶음인 일종의 압축 파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JAR 파일스라는 항목 밑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다운로드 경로의 각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 해 봅시다. 자, 모든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완료했으면 폴더 열기 눌러서 보면 JAR 파일이 4개 다운로드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듈을 현재 한 번에 블럭 잡아서 복사한 후에 현재 이클립스를 실행한 후에 현재 우리 지난번에 JDBC 커넥터 라이브러리 복사해 두었던 폴더 있죠? 웹 컨텐트 밑에 웹 INF 밑에 LIB라는 폴더 선택하고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선택을 해주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가한 JSTL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추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STL 역시 일종의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예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JSTL은 제공 기능에 따라 5개의 주요 라이브러리로 구분되어지는데, 현재 핵심 라이브러리, XML 관련 라이브러리, 또 다국어 처리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라이브러리, 그 밖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기능 함수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예제들에서는 핵심 라이브러리를 위주로 다뤄보게 될 것이고,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접두어는 핵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코어의 C자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점 관례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접두어는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의 프리픽스라는 속성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죠. JSTL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태그들에 대한 기능들을 이해를 하고 적절한 활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세션 같은 데 유지를 했었으나, 이번 예제에서는 톰캣이 실행되어질 때 스스로 초기 데이터들을 내장 객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리스너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톰캣이 시작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니셜 멤버라는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어지면서 샘플 데이터들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멤버 클래스 객체 10개를 생성을 하고 어레이 리스트에 생성한 멤버 객체들을 저장을 한 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을 해두어서 JST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멤버라는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로 두었어요.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데이터 테스트를 위해서 멤버라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에서는 이름이 홍길동이고 이메일 주소가 test@test.net이라는 객체로 초기화하도록 했고, 그와 별개로 객체 생성 시 생성자의 인수로 이름과 이메일을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값을 자신의 멤버 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gett와 setter 같은 것들을 두었죠. 현재 이니셜 멤버라는 클래스는 톰캣이 시작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객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 리스너 객체라고 부르는데, 서블릭 컨텍스트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한 객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즈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제정해 줌으로써 톰캣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떠한 초기화 작업들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 두었어요. 이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준비해 두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서 멤버라는 객체, 홍길동 i라는 인덱스 값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 8개의 객체를 현재 데이터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그것 외로 추가적으로 2개의 멤버 객체를 더 만들었는데, 이 2개의 멤버 객체는 이메일 주소는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이름만 설정한 형태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어진 데이터라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멤버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컨텍스트 객체의 속성, 즉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속성으로 추가를 했고, 25번째 줄에서는 인자 없는 생성자를 통해서, 즉 요 생성자이죠. 요 생성자로 하나의 기본 객체를 만들어서 역시 멤버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멤버라는 클래스와 그 멤버 클래스 객체들을 적절히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코드를 보면 자바 리소스 밑에 현재 패키지 챕터 11에 대한 패키지 만들어주고 멤버라는 클래스 객체 하나 생성을 해둔 것이죠. 같은 관점에서 앞에서 봤던 현재 이니셜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했는데, 이 이니셜 멤버라는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면 리스너 객체로 톰캣이 시작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질 수 있는 소위 리스너 형태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new 하기를 이제 리스너라는 항목 있죠? 예, 리스너라는 항목을 눌러가지고서 현재 나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름을 다르게 바꿔볼게요. 현재 클래스 이름을 init member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next 눌러주게 되면 내가 어떤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할 리스너인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때 보면 우리는 톰캣 서블릭 컨테이너가 실행되어지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소위 프로그램의 실행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 마침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보면 서블릭 컨텍스트 리스너로부터 구현된 init member라는 하나의 빈 클래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적절히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일반 자바 클래스를 만들듯이 만들어도 되기는 해요.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요 11번째 줄에 있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인데, 자바 소스 코드는 아니지만 어떤 자바 프로그램이 컴파일 되어질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부분으로 반드시 @webListener라는 항목을 클래스 정의 바로 윗줄에 지정을 해주어야지만 이 클래스가 적절히 리스너로 동작한다라는 점만 하나 유의를 해두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지겠죠.
생성자는 따로 필요 없어서 생성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리스너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서블릿을 가리키게 되어지는데, 좀 전에 작성했던 것처럼 특정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해서 동작할 수 있는 지정된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된 클래스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리스너들은 톰킷 시작 시 초기화 매개 변수를 읽어들여서 그에 따라 특정 객체들을 적절히 초기화해서 서블릿이나 JSP에게 제공해주거나 혹은 어떤 샘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이런 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혹은 파일로부터 실행에 필요한 특정 정보들을 읽어와서 역시 프로그램에게 제공되어지거나 혹은 실행 시 함께 동작해야 하는 외부 프로그램이나 혹은 특정 서비스의 동작 유무를 확인을 하고 필요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실행해 주도록 처리하고자 할 때 종종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도상 우리가 13장에 있는 리스너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성해 본 것 정도만 살펴보면 리스너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리스너들은 내장 객체들의 생명 주기가 변화하거나 혹은 속성이 변화할 때 자동적으로 그 순간을 감지해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현재 리퀘스트라는 객체나 세션 객체 혹은 서블릿 컨텍스트라고 표현되어지는 어플리케이션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톰캣이 시작되어지거나 종료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특별한 서블릿을 만들 때 다음의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들을 생성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JSTL의 핵심 라이브러리 중 주요 태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소개되어지는 태그로서 현재 out이라는 여기 c:out이라는 표현은 이 프리픽스 값인 것이죠. 프리픽스 값으로 c 값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여기 핵심 라이브러리, 코어 라이브러리에 속하는 태그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커스텀 태그 중 out이라는 태그는 현재 간단한 내용을 출력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되고 있습니다. JSP의 표현식 부분, 꺽쇠 %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자바 프로그램으로 표현되어진 하나의 표현식의 값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줄 목적으로 출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었었는데, JSP 표현식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태그가 바로 이 out이라는 태그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앞서서 다뤘던 표현 언어라는 걸 통해서 표현식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 언어라는 것이 JSP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면서 정작 out이라는 JSTL 태그의 사용 빈도는 다소 좀 줄어드는 경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단일 태그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갖고 있는 형태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현재 value라는 속성으로 지정되어지는 것이 내가 출력하고자 할 내용 혹은 표현식의 값을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일 태그로 사용을 해서 그냥 이 값을 출력해라 라고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도 있지만,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출력할 내용이 없을 때, 즉 value의 내용이 없을 때 어떤 기본 값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 태그 바디 부분에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면 되겠죠. 물론 단일 태그로 사용을 할 때에도 보면 그 기본 값은 디폴트라는 속성을 통해서 부여해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더불어서 escape XML이라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서는 현재 출력할 내용 중에 우리가 HTML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기호, 태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꺽쇠 표시라든가 혹은 HTML 문서 내에서의
하나의 특수 문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앰퍼샌드 혹은 따옴표 문자 같은 경우들을 일반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을 하기 위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출력할 내용에 HTML 태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속성 값이 false여야지만 태그 효과가 적용되어진 형태로 출력이 되어질 것이요, 이 값이 true 값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태그 그 자체가 화면에 직접 출력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것이에요. 웹 컨텐츠 밑에 챕터 11이라는 폴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JSTL을 사용한 문서들을 미리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out.jsp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상단에 네 번째 줄에서 우리는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현재 프리픽스 C로 정의되어 있고 URI 값으로 현재 JSTL에 있는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java.sun.com 밑에 JSP 밑에 JSTL 밑에 코어 라이브러리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현재 출력을 위해서 우리는 C:out 이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반복적인 처리를 위해서 역시 JSTL 라이브러리 중에 뒤에서 다룰 for each라는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테이블의 각각의 로우를 반복적으로 처리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둡시다. 현재 C:out 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value라는 속성을 통해 현재 각 사용자에 대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나타내보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 언어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사인에서 m.name이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m이라는 객체를 통해 하나의 멤버 객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멤버라는 객체의 name이라는 필드, 이메일이라는 필드를 각각 출력하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m이라는 객체는 어디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for each 구문에 의해서 members라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장되어져 있는 객체로부터 한 요소를 끄집어내와서 그걸 m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고, 그 m에 대해서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JSTL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 주석 처리한 것처럼 현재 m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현재 하나의 멤버 객체를 얻어오고 그 내용을 표현식을 통해서 출력해주는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2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 값을 장황하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26번째 줄처럼 단순하게 표현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기는 해요. 하지만 JSTL을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세부적인 속성들, 예를 들어서 태그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특수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지정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값을 가져올 수 없었을 때 현재 대체할 문자열, 이메일 없다라는 내용들을 대신해서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보면 우리 현재 멤버스라는 객체에 멤버 객체 10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적절한 값으로 반복적으로 초기화를 했었고, 나머지 2개는 이메일 값에 null 값을 부여한, 즉 이메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로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력할 때 보니까 이메일이 없는, 즉 이메일 필드에 null 값을 갖고 있는 부분에 null이라고 출력하는 것 대신에 이메일이 없다라는 문자열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구나. 또 단순히 하나의 텍스트로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div 태그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글자 색깔을 다르게 보여준다라든가 하는 어떤 적절한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하나의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그로 보면 역시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set이라는 태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set이라는 태그는 변수의 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설정하고자 할 때 종종 사용을 할 수 있는 태그로서 해당 범위의 속성 값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지고, 혹은 특정 타겟 객체의 새 속성을 추가하고자 했을 때는 타겟이라는 속성을 부여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프 영역에 어떤 영역 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런 값을 하나 추가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이 되어지는 이 객체에 대해서 이 속성 값으로 이런 값을 추가하겠다라는 구문이 되어지겠죠. 역시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JSTL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현재 접두사 프리픽스 값은 C로 두되 URI 값을 역시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JSTL 중에 코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정보를 기술을 해주고, 우리는 JSTL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코어 라이브러리에 속한 태그들을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3번째 줄에서 우리는 se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message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 새로 설정을 한 거예요. 현재 message라는 이름의 변수의 값은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설정을 해준 것이죠. 따라서 현재 14번째 줄에 현재 message라는 값을 표현 언어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hello world라는 내가 지정한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JSTL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표현식을 통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를 통해서 현재 메시지라는 속성의 값을 얻어와서 출력하도록 하는 다소 이런 복잡한 문장들을 좀 다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19번째 줄에서 보면 현재 보면 멤버라는, 자, 멤버 역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설정되어진, 우리 앞에서 보면 여기 멤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기본 생성자로 초기화되어진 객체를 설정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라는 이름의 객체를 얻어오되 현재 property라는 속성으로 이메일이라는 필드의 값을 changed@test.net으로 설정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 주었어요. 현재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 보면 test@test.net인데 이 이메일 값을 JSTL의 se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새로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설정된 내용들을 출력해 보기 위해서, 자, 출력해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름은 홍길동인데 이메일은 test_가 아니라 changed_로 바뀌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력은 간단하게 하기 위한 제일 손쉬운 방법은 표현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 언어 방법을 굳이 앞에서 봤던 out 태그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표현 언어를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태그는 remove라는 태그인데, 자, remove라는 태그는 해당 영역에 설정된 객체를 제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굳이 객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기는 하는데, 특히 어플리케이션 객체 같은 경우는 서블릿 컨테이너인 톰캣 브라우저가 재구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값이 남아있게 되어지니까, 혹은 세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로그아웃 처리를 하기 전까지 혹은 일정 시간이 타임아웃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당하는 정보가 남아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정보들을 강제로 없애버리고자 했을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 있는 이 이름의 값을 제거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질 것이에요. 현재 역시 세 번째 줄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통해서 코어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13번째 줄에서 현재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담는 변수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자, 추가된 내용이 잘 출력이 됐어요. 자, 그런데 16번째 줄에서 remove라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를 지워라 라고 한 후에 17번째 줄에서 메시지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변수가 남아있으면 hello world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변수가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어지지 않는 형태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태그는 catch라는 태그인데, catch라는 태그는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태그이다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바디에서 실행되어지는 코드 중에서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외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발생되어진 예외 메시지를 이 var이라는 속성으로 지정한 변수에다가 저장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JSP 문서가 단순한 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뷰 측면에서 예외 처리를 직접 처리해줘야 될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널리 사용되어지는 태그는 아닐 것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살펴보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통해서 코어 라이브러리 포함을 했고 14번째 줄에서 보면 9 나누기 0을 연산한 결과를 출력하도록 기술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자바 언어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나누는 연산을 수행을 할 때 나누는 수가 나뉘어지는 수가 아니라 나누는 수가 0인 경우에는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사실 불능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수 표현 방법으로는 이런 불능 상태들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 경우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발생된 예외를 현재 에러 메시지라는 변수가 받아가지고서 17번째 줄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17번째 줄에서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0으로 나누어서 발생한 산술적인 예외이다 라는 내용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외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예외 메시지를 받아서 적절한 곳에서 출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 두면 되겠습니다.